숲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는 우리가 숲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줄무늬 다람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숲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 하나지만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진 우리의 귀염둥이 람쥐입니다. 람쥐의 집은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파른 절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봄에 태어나는 다람쥐들은 생후 한두 달 뒤부턴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람쥐는 지금 형과 살고 있습니다. 일찍 먹이를 찾아 나선 이 녀석이 람쥐의 형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아찔한 절벽을 타는 위험도 감수합니다. 미끄러지고 아슬아슬한 절벽이지만 형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한편 뒤늦게 나선 우리의 람쥐. 형을 찾아보지만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람쥐도 형처럼 먹이 냄새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마주한 아찔한 절벽. 형과 달리 겁이 많은 람쥐는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빠르지만 위험한 절벽 지름길 대신 우리 람쥐는 멀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먹이 활동은 다람쥐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체질이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숲에 여름이 깊어갑니다. 다람쥐들의 먹이 싸움은 뜨거워진 여름만큼 더 치열해집니다. 람쥐 형이 람쥐를 부추겨 빈집털이에 나설 모양입니다. 목표는 나무구멍 빈집. 망설이는 람쥐를 위해 형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능숙하게 나무 뒤쪽으로 접근하는 람쥐 형. 처음엔 빈집에 고개만 슬쩍 넣어 먹이를 꺼내 먹더니 이내 몸까지 깊숙이 집어넣어 먹이를 훔쳐 먹습니다. 뒷발은 언제든지 도망갈 태세를 갖춘 채 주변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가 상당히 능숙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형의 모습을 지켜보던 람쥐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우왕좌왕. 어찌할 바 모르던 람쥐가 결국 형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형은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겁 많은 람쥐는 포기하고 맙니다. 배가 고픈 람쥐가 어떻게든 혼자 먹이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힘센 다람쥐에게 들켜
쫓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 람쥐는 빠른 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약자는 살아남기 힘든 비정한 숲의 세계. 람쥐에겐 유난히 버거웠을 숲의 하루가 저뭅니다. 어제와 다른 태양이 또 떠오릅니다. 경쟁에 밀려 외톨이가 된 람쥐가 어느 날 우연히 강 건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 가까이서 마주한 미지의 세계. 강 너머에도 다람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먹이를 먹는 낯선 다람쥐들. 람쥐는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먹이를 놓고도 싸우지 않는 다람쥐들을 처음 본 람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먼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달을 보며 동경을 가졌듯 람쥐도 저 멀리 강 건너 땅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현실보다 나은 이상을 꿈꿉니다. 람쥐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람쥐가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강물은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포기하지 않고 강을 건널 만한 곳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람쥐는 과감히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에는 위험한 천적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수달입니다. 하지만 람쥐는 수달의 존재를 모른 채 강을 건넙니다. 뒤늦게 불길한 기운을 느낀 람쥐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수달의 모습에 람쥐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람쥐는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수달의 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람쥐는 황급히 내달립니다. 마침내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드디어 람쥐가 그렇게 동경했던 강 건너 땅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람쥐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기쁨을 만끽하던 람쥐가 문득 주변의 서늘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길한 움직임. 람쥐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불길한 움직임의 정체는 이 지역의 싸움꾼 다람쥐. 자기 영역에서 먹고 있는 다른 다람쥐들을 발견하자 곧바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람쥐는 숨을 죽입니다. 한 마리를 쫓아낸 싸움꾼은 곧바로 또 다른 공격에 나섭니다. 겁먹은 다람쥐가 주랭랑을 칩니다. 싸움꾼의 기세에 눌린 람쥐도 황급히 도망갑니다. 고향을 떠나 경험하게 되는
낯선 땅에서의 현실. 추위와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어쩌면 혼자라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된 람쥐는 생존을 위한 삶의 법칙을 깨닫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람쥐는 이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어설펐던 빈집털이도 이제는 과감히 시도합니다. 람쥐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여전히 참나무를 지키고 있는 1인자 싸움꾼. 1인자가 자리를 뜨자 그 틈을 노려 람쥐는 먹이를 훔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람쥐를 지켜보던 1인자가 이내 람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람쥐, 이번엔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1인자와 벌이는 팽팽한 기싸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람쥐가 방심하고 있는 1인자를 공격합니다. 당황하는 1인자. 람쥐는 기세를 몰아 무섭게 1인자를 쫓아냅니다. 결국 람쥐에게 밀린 1인자. 우리의 람쥐가 드디어 1인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새로운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람쥐는 처음으로 먹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덧 숲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다람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도토리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도토리는 다람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치류인 다람쥐는 앞니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이빨을 갈아줄 딱딱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단단한 도토리는 다람쥐들에게 꼭 필요한 먹이입니다. 다람쥐들은 껍데기를 깐 도토리를 양볼에 일단 저장합니다. 터질 듯한 양볼, 즉 뺨주머니가 발달한 다람쥐들은 양볼에 커다란 도토리 서너 개쯤은 쉽게 저장합니다. 다람쥐들에게 도토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량입니다. 그런데 다람쥐와 도토리 사이에는 특별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한 다람쥐가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주변의 낙엽들을 꼼꼼히 모아 뭔가를 감춥니다. 이맘때면 다람쥐들이 숲속 여기저기에 도토리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람쥐들은 묻어둔 도토리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다람쥐들의 이 저장 습성 때문에 참나무는 다람쥐를 필요로 합니다. 다람쥐들이 땅속에 묻어두고 잊어버린 도토리는 봄이 되면 싹을 틔어 참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가을 우리 람쥐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1인자가 된 람쥐의 눈이 매섭습니다. 저 멀리
먹이를 먹고 있는 다른 다람쥐를 발견한 람쥐가 움직입니다. 양볼이 빵빵한 다람쥐에게 람쥐가 공격합니다. 람쥐가 무섭게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람쥐의 무서운 기세에 다람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람쥐가 변했습니다. 다른 다람쥐들을 내쫓고 도토리를 독차지한 람쥐. 보금자리엔 이미 모아둔 도토리가 상당합니다. 1인자가 된 람쥐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람쥐는 여전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도토리에 대한 다람쥐들의 집착은 그만큼 더 강렬해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선 적어도 100개 이상의 도토리를 모아야 합니다. 이 시기 다람쥐들에게 도토리는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1인자인 람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다람쥐들은 먹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람쥐가 조심스레 접근해 한 다람쥐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람쥐를 공격합니다. 되려 쫓기는 람쥐. 새로운 도전자에게 1인자의 자리를 뺏기고 맙니다. 도토리를 독차지하는 새로운 1인자. 문득 람쥐는 새로운 1인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람쥐가 처음 동경했던 세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 그곳은 평화롭고 먹이 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람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사는 걸까요? 날 묶어왔던 자세를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람쥐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람쥐가 새로운 세상에 묻을 도토리는 언젠가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